2022년 7월 케냐 나이로비 외과. 기온은 42도. 사막 한복판에 낡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깨진 창문, 멈춘 발전기,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들. 36살 간호사 리디아 무토니는 오늘도 절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을 잃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사막을 가르며 하얀 트럭이 들어왔어요. 옆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의료지원단이라는 글씨. 트럭에서 내린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민재입니다. 외과 의사예요. 리디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부패한 정치인이 방해했고, 발전기가 고장났고,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양광 장비로 수술을 했고, 죽어가던 소년을 살렸고, 마침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3년 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어요. 케냐 나이로비 모델, 전 세계 의료오지에 적용한다. 사막 한복판의 기적. 세계가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케냐 나이로비 외과. 사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뜨거운 태양. 그 한복판에 건물 하나가 서 있었어요. 나이로비 지역 보건소 간판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더 심했어요. 깨진 창문, 녹슨 침대, 먼지 쌓인 의료기구들. 병원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36살 간호사 리디아 무토니가 그곳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 리디아는 출근했습니다. 이미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간호사님, 제 아이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숨을 못 쉬어요. 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모두가 도움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리디아 혼자였어요. 의사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리디아는 뛰어다녔습니다. 환자를 보고 약을 주고 상처를 치료했어요. 정오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뛰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제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리디아가 아이를 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리디아는 아이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했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큰 병원으로요. 돈이 없어요.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여기는 장비가 없어요.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다른 곳은 너무 멀어요. 리디아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트럭이 보건소 앞에 섰어요. 큰 트럭이었습니다. 옆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료지원단 그리고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리디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어요.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40대 후반,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이었어요. 나이 든 남자가 리디아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재입니다. 외과 의사예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의료 지원 왔습니다. 젊은 남자도 인사했습니다. 김하늘입니다. 공학자예요. 공학자요? 네, 의료장비 전문가예요. 리디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민재가 보건소를 봤습니다. 여기가 보건소인가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리디아가 안내했습니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창문, 녹슨 침대, 오래된 의료기구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수술실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깝군요. 리디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곳이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아니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민재는 의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죠. 하늘도 장비를 내렸어요. 발전기 상태가 어떤가요?
고장났어요. 3개월 전부터요. 그럼 수술은? 못해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그때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제 아이는요? 리디아가 민재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민재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짚고 눈을 보고 배를 눌러봤어요. 맹장염이네요. 심각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술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전기가. 하늘이 말했습니다. 제가 발전기 고칠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민재가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1시간. 1시간 안에 수술 시작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늘은 발전기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수술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리디아가 도왔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소독해주세요. 모든 도구를요? 네. 40분 후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발전기 고쳤어요. 하지만 연료가 부족해요. 1시간 정도밖에 못 써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시작합시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재는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리디아도 입었어요. 처음 해보는 수술 보조였습니다. 아이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민재의 손이 움직였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리디아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대단해. 민재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절개하고 맹장을 찾고 제거했습니다. 30분 만이었어요. 봉합 시작합니다. 리디아가 실을 건넸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꿰맸어요. 5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리디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이에요? 네, 성공이에요. 민재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던 여성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리디아는 민재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멀잖아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도움받았대요. 외국에서요. 그래서 우리도 돕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요? 리디아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음 날 민재는 보건소를 점검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약, 붕대, 소독약, 주사기. 리디아 씨, 여기 물자 어떻게 받아요? 정부에서 보내줘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충분해요? 아니요. 턱없이 부족해요. 민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요청할게요. 물자 지원을요. 정말요? 네, 우리 단체가 도와줄 거예요. 리디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도움이 오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와 하늘은 매일 일했어요. 환자를 보고 장비를 고치고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리디아도 함께 일했어요. 이렇게 바쁜 건 처음이에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요. 맞아요.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보건소에 왔습니다. 40대 초반,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책임자죠? 민재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민재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한국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나단 켈로라고 해요. 이 지역 의원이죠. 반갑습니다. 조나단은 웃지 않았어요. 허가받고 일하는 건가요? 네, 정부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조나단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비가 많네요. 네,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비쌌겠어요. 그렇죠. 조나단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이 많군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리디아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사람 위험해요. 왜요? 부패한 정치인이에요. 의료물자를 빼돌려서 파는 사람이죠. 그래요? 네, 여기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의 사업이 망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죠. 하지만 조나단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응급 환자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리디아가 수술실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이 발전기를 켰어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민재는 다리를 절개했습니다. 뼈가 부러져 있었어요. 복잡골절이었습니다. 금속판이 필요해요. 리디아가 준비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뼈를 맞췄어요. 금속판으로 고정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뭐야? 수술실이 캄캄해졌어요. 산소 공급기도 멈췄습니다. 발전기가 꺼졌어요.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위험해요. 빨리 전기를. 하늘이 발전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발전기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안 돼요. 연료통이 비었어요. 비었다고? 어제 채웠잖아요. 누군가 빼간 것 같아요. 민재는 절망했습니다. 환자가 죽는다. 수술실에서 리디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산소가 떨어져요.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제발. 이 사람만은. 그때 하늘이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하늘은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거 써요. 그게 뭔데요? 태양광 배터리예요. 하늘은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B-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산소 공급기도 작동했습니다. 됐어요. 민재는 다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어요. 살렸다. 리디아가 울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누가 연료를 빼간 거예요? 누구겠어요? 리디아가 분노했습니다. 조나단이에요. 분명해요. 다음 날 조나단이 다시 왔습니다. 어젯밤에 사고가 있었다던데요? 민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발전기 연료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도둑이 많아서요, 이 동네. 누가 그랬을까요? 조나단이 웃었습니다. 글쎄요. 모르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죠? 증거 있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설치지 말라는 경고예요. 조나단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리디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우린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긴 이제 우리의 현장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스, 한국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알아? 집요한 놈들이야. 어떻게 할까요? 조나단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공하면 내 사업이 망해. 조나단은 의료물자를 빼돌려 팔았습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약, 장비, 물자들을요. 그래서 보건소는 항상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직접 물자를 가져오고 환자를 치료했어요. 사람들이 보건소로 몰렸습니다. 이래선 안 돼. 저들을 내보내야 해. 주민들을 선동해. 한국인들이 나쁘다고. 어떡해요?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 그리고 물자도 훔쳐간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믿으면 돼. 부하들이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한국인들이 물자 훔쳐간대. 우리 일자리 빼앗는데. 저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진 거래. 일부 주민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쫓아내야겠네.
우리가 직접 나서자. 사흘 후 밤, 무리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20명쯤 됐어요. 한국인 나와. 여기서 나가. 민재와 하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 나가. 외국인은 필요 없어. 무리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깨졌어요. 그만하세요. 리디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돕고 있어요. 닥쳐, 리디아. 넌 외국인 편이야. 아니에요. 진실을 보세요. 하지만 무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장비를 부수고 약을 버렸습니다. 민재는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무리가 떠났습니다. 보건소는 엉망이 됐어요. 부서진 장비, 깨진 약병, 뒤집힌 침대들.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망했어. 하늘도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리디아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리디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조나단이에요. 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네?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형, 장비가 다 부서졌어요. 그럼 고치면 되죠. 약도 다 버려졌어요. 한국에 요청하면 돼요.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민재와 하늘은 하나씩 고쳤어요. 부서진 침대를 세우고 깨진 창문을 막고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리디아도 도왔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게요. 진실을요? 괜찮겠어요? 해야죠.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리디아는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뭐야, 리디아? 한국 사람들은 우릴 돕고 있어요.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증거 있어? 제가 봤어요. 매일요? 그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무료로 약을 나눠줬어요. 조나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리디아 말이 맞아. 내 손자가 한국 의사한테 치료받았어. 무료로. 다른 여성도 말했습니다. 내 딸도 그래. 약값 한 푼도 안 받았어.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건가? 조나단이 우리를 이용한 거야? 리디아가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조나단은 의료물자를 빼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보건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음식, 옷, 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걸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감동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걸로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이 복구를 도왔습니다. 함께 건물을 고치고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일주일 후 보건소는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리디아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요?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했잖아요. 장비도 부쉈고.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어요. 왜죠?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었거든요. 네. 5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도 겪었고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리디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할게요. 10살 무사였어요. 어머니가 업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무사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민재가 진찰했습니다. 심각했어요. 말라리아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약을 먹였는데 안 나아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부터 치료 시작할게요. 하지만 무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말라리아가 너무 진행됐어요. 뇌까지 침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리디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수술해야 해요. 뇌압을 낮춰야 해요. 여기서요? 네,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술은 고난도였어요.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형, 위험해요. 알아요. 실패하면 제 책임이에요.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수술합니다. 그날 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무사의 두개골을 열었어요. 뇌가 부어 있었습니다. 압력을 빼야 해요. 작은 관을 삽입했습니다. 뇌척수액이 빠져나왔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그때 무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B- 심정지. 민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디아가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민재는 계속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형, 그만. 안 돼. 아직 안 돼.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 땀이 온몸에 흘렀어요.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B-,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 리디아가 울었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어요. 해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무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침대 옆을 지켰어요. 일어나야 해. 꼭 일어나야 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무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무사. 네가 깨어났구나.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리디아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의지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요. 한국 의사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대. 기적이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보건소로 몰려왔습니다. 치료받으러, 감사 인사하러, 도움 주러. 보건소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조나단은 분노했습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보스, 이제 어떡하죠? 경찰을 매수해. 한국인들을 추방시켜. 하지만 빨리 해. 조나단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돈을 주며 한국인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장은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돈이 부족해? 아니요. 당신이 부패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 조사 나왔어요. 당신의 비리를요? 조나단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리디아 간호사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요. 뭐라고? 당신은 체포됩니다. 의료물자, 횡령,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요. 경찰이 조나단을 체포했습니다. 조나단은 소리쳤어요. 이건 음모야. 한국인들의 음모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이 체포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이겼어. 리디아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 병원을 지을 수 있어요. 새 병원이요? 네, 정부에서 예산 지원한대요. 조나단이 빼돌린 돈으로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무슨 이름이요? 코리아 메디컬 센터요. 한국 의료센터요.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6개월 후 새 병원이 완성됐습니다. 3층 건물, 수술실 3개, 병실 50개, 최신 장비들. 개원식 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케냐 보건부 장관도 왔어요. 오늘 이 병원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국과 케냐의 우정의 상징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케냐 국기와 나란히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코리아, 코리아. 민재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3년 후, 2025년. 코리아 메디컬 센터는 동아프리카 최고의 병원이 됐습니다. 매일 1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 의료진도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10명, 케냐에서 30명. 리디아는 이제 수간호사가 됐어요. 무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 선생님, 발표가 있습니다. 무슨 발표요? 나이로비 모델을 전 세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만든 시스템이요. 태양광 발전 의료 장비, 지역 주민 참여형 운영, 부패 방지 시스템. 모든 게 성공 사례로 인정받았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프리카 30개국에 적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남미로도 확대할 거예요. 민재는 리디아를 봤습니다. 들었어요? 네. 믿을 수 없어요. 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세계보건기구 총회. 민재가 연단에 섰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요. 한국은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을요. 케냐 사람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할 차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리디아를 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네,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나는 사막에 왔다. 절망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받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70년 전 절망 속에서 일어섰다. 그 DNA가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케냐 사람들 안에도 그게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힘. 다시 일어서는 의지. 그게 기적을 만들었다. 사막 한복판의 기적을. 세계가 포기한 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었다. 이제 세계가 뒤집어졌다. 불가능이 가능이 됐다. 절망이 희망이 됐다. 죽음이 생명이 됐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다. 한국과 케냐가 함께 만든 기적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막 위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디아가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뭘 보세요? 달이요. 밝네요. 맞아요. 정말 밝아요. 리디아 씨, 우리 잘했죠? 네, 우리 정말 잘했어요. 둘은 한참 달을 봤습니다. 사막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기적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름으로요.